운동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마라톤이나 사이클 같은 지구력 운동에서 많이 사용되고 심폐체력을 평가할 때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운동 생리학 논문이나 운동부하 검사 결과를 보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또 하나의 용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VO2 peak입니다. 그렇다면 VO2 max와 VO2 peak는 같은 것일까요? 운동 검사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VO2가 50ml/km/min이었다면 이것을 바로 VO2 max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리고 VO2 max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VO2 plateau, 즉 산소 섭취량 평탄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하게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VO2 max와 VO2 peak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VO2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VO2는 일정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섭취하고 이용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에서 ATP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VO2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얼마나 공급하는지, 혈액이 산소를 얼마나 운반하는지, 그리고 활동하는 근육이 산소를 얼마나 추출하고 이용하는지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VO2는 단순히 폐 기능 하나만 나타내는 숫자가 아닙니다. 호흡계와 심혈관계, 그리고 근육의 산소 이용 능력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둘째, VO2 max는 최대 운동에서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산소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운동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 일반적으로 VO2도 계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높은 강도에 도달하면 운동 강도를 더 높여도 VO2가 더 이상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VO2 plateau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VO2 max는 운동 강도가 더 증가하더라도 산소 섭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검사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보다 실제로 개인의 최대 산소 섭취 능력에 도달했는가라는 생리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VO2 max 개념을 이해하려면 VO2 plateau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VO2 peak는 검사에서 실제로 관찰된 가장 높은 VO2입니다. VO2 peak는 조금 다릅니다. VO2 peak는 말 그대로 특정 운동 검사에서 실제로 측정된 가장 높은 VO2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트레드밀 검사를 하다가 피시험자가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검사를 종료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검사에서 가장 높은 VO2가 예를 들어 48ml/kg/min이었다면 그 값은 VO2 pea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생리적으로 더 이상 VO2를 증가시킬 수 없는 최대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사는 다리의 국소 피로, 불평강, 동기, 검사 프로토콜 또는 운동 방식 등의 이유로 먼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O2 peak는 관찰된 최고값이고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을 나타내는 생리학적 개념입니다. 이 차이가 두 용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넷째, VO2 plateau가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VO2 max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VO2 plateau는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최대 운동 검사를 실시하면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플래토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강도가 거의 최대에 도달했는데도 VO2가 조금씩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래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최대 능력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는 최대 심박수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호흡 교환율인 RER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운동 자각도인 RPE가 얼마나 높은지 등 여러 보조 기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VO2 max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자체가 운동 생리학에서 중요한 측정학적 문제입니다. 다섯째, VO2 max와 VO2 peak는 상황에 따라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VO2 max와 VO2 peak를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운동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최대 산소 섭취 능력에 도달했다면 검사에서 측정된 VO2 peak는 그 사람의 VO2 max를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생리적 최대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관찰된 VO2 peak가 개인의 최대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 방식도 중요합니다.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이 사이클 검사에서는 다리의 국소 피로 때문에 심폐계의 최대 능력에 도달하기 전에 운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O2 값 하나를 볼 때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째, 검사 결과에서 VO2 max와 VO2 peak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운동부와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용어를 확인해 보세요. 결과가 VO2 max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VO2 peak라고 적혀 있나요? 그리고 그 용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숫자처럼 보여도 검사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를 읽을 때는 연구자가 VO2 max와 VO2 peak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세요. 둘째, VO2 플래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VO2 플래토는 VO2 max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플래토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전체를 무조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래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높은 심박수나 높은 RPE 하나만으로 무조건 VO2 max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운동 수행과 생리적 반응, 그리고 검사 프로토콜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최대 심박수와 RER은 보조 기준으로 이해하세요. VO2 max 검사에서는 흔히 최대 심박수와 RER 같은 지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심박수가 예상 최대 심박수에 가까워졌는지, RER이 충분히 높아졌는지, RPE가 최대 수준에 가까워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피시험자가 높은 운동 강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최대 심박수는 다르고 RER 반응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심박수나 RER 숫자 하나만을 절대적인 VO2 max 판정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넷째, 운동 종목과 검사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사람이라도 트레드밀과 사이클에서 측정되는 최고 VO2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에 참여하는 근육량과 운동 기술, 종목 적응도, 국소 근피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은 트레드밀에서 높은 VO2를 기록할 수 있지만 사이클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리 피로 때문에 검사를 더 일찍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된 사이클 선수에게는 사이클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O2 결과를 비교할 때는 같은 검사 방식과 비슷한 프로토콜에서 측정된 값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VO2 max 숫자 하나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VO2 max는 심폐 체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운동 수행 능력 전체를 VO2 max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구력 운동에서는 젖산력치와 환기역치, 운동 경제성, 지속 가능한 운동 강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경기력을 결정합니다. VO2 max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모든 거리에서 더 빠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같은 VO2 max를 가진 두 사람도 운동 경제성과 역치 수준에 따라 실제 경기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VO2 max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지만 운동 능력 전체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숫자는 아닙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혹시 스마트워치나 운동 검사를 통해 자신의 VO2 max를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만 보지 말고 질문해 보세요. 이 값은 직접 호흡가스를 측정한 것인가? 아니면 심박수와 운동 속도 등을 이용해 추정한 gat일까? 직접 측정했다면 어떤 운동 방식과 프로토콜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VO2 max를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에서 관찰된 VO2 peak인지 생각해 보세요. 같은 VO2 숫자라도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VO2는 우리 몸이 일정 시간 동안 섭취하고 이용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VO2 max는 개인의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을 나타내는 생리학적 개념입니다. VO2 peak는 특정 검사에서 실제로 관찰된 가장 높은 VO2입니다. VO2 플래토는 VO2 max를 확인하는 중요한 현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VO2 값을 해석할 때는 운동 방식과 검사 프로토콜, 그리고 판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VO2 max와 VO2 peak는 무조건 같은 말도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숫자도 아닙니다. VO2 peak는 검사에서 관찰된 가장 높은 산소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최대 운동 검사를 통해 실제 최대산소 섭취 능력에 도달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그 값은 VO2 max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VO2 max라고 부르는 것은 개념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VO2 max가 높다고 해서 운동 능력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VO2 max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